안녕하세요, 로사입니다. 오늘은 일러로 패턴 그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일러의 주요 기능 중 꼭 알아야 될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키시고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어도비 코리아 홈페이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일러가 처음 사용이신 분들은 무료 체험판 클릭하셔서 결제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일주일 뒤부터 돈이 나갑니다. 자, 이 중에서 해당하시는 걸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학생 및 교사용을 선택하시고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할인이 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되시는 분들은 요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실 때 한글판으로 처음엔 시작하시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영문판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영문판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다 다운로드 받아지면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빠르게 영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콘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제가 작업한 환경들이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열리셨으면 New 파일 또는 한글판에서는 새 파일이라고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기다려 주신 다음 여기에 대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대지라는 건 종이에다가 패턴을 그리잖아요. 그때 종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프린트 또는 한글판에서는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A4 용지를 선택할 거니까 A4 용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거니까 여기 화살표를 열어서 센티미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로 할 건지 가로 사이즈를 할 건지 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세로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는 건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 여기 컬러 모드에서 CMYK 컬러 모드가 있고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RGB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인쇄로 할 때는 CMYK 컬러 모드를 쓰시면 되고 RGB 컬러는 웹상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올리겠다 했을 때는 RGB 컬러를 쓰시면 되시고요. 저는 웬만하면 CMYK 컬러로 놓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만들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4 용지 사이즈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가 열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대지가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얘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손바닥 모양을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H를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얘를 크게 하시려면 돋보기 툴을 클릭하시고 얘를 이렇게 확대해 주셔도 되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 돋보기 툴의 단축키는 알파벳 Z가 되겠습니다. Z만 눌러도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밀면 커지고 왼쪽으로 밀면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이렇게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확대가 있는데요. 컨트롤하고 마이너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 텐데요. 자, 선택 툴을 클릭하시고요. 위에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스 한글판에서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창이 열리면 폴더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플레이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커서에 따라다닙니다. 자, 그림 크기를 얼마나 할 건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정한 크기만큼 사진이 여기에 맞게 들어갑니다. 자, 이 사진을 줄이고 늘릴 때는 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사각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다음에 제가 지금 원래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행을 취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 이렇게 X자 표시를 없애려면 여기 인베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한글에서는 제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베드를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지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이 사진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를 묻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말이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인베드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자,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딜리트하고 다르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폴드를 하나 항상 열어 놓습니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러면 원래 지금 저장된 크기만큼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졌는데요. 자, 역시 인베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줄이고 늘리시면 자, 사진이 사이즈가 변경 없이 이렇게 정비율로 이렇게 사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사진을 따라 그리려면 얘가 움직이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얘를 따라 그리려면 자, 얘를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릭하시고요. 여기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는 잠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잠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셀렉션, 선택물 잠금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컨트롤 숫자 2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잠겨요. 자, 얘를 꼭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해야 그림을 따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얘 실행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Z 해주시면 실행 취소가 되었죠. 자, 여기에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자, 레이어가 안 보이시면 여기 윈도우 창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레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얘가 뜹니다. 자, 이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지금 불러온 이 창이 이 이미지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눈 모양 옆에 빈칸 있죠. 얘를 꼭 클릭해 주시면 역시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잠금 장치가 실행이 되었어요. 자, 이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풀고 다시 얘를 딜리트해서 지우고 다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러에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기능이 살짝 다릅니다. 얘는 셀렉션 툴, 그 다음에 얘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의 차이는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사진 대신 사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각형을 꼭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색상을 정해주는 곳이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면 색상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건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저는 면색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선의 색상만 선택할 거거든요. 이럴 때는 화살표를 딱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와치, 그러니까 견본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선이 반드시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선을 선택해도 선만 색상이 입혀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 얘를 클릭하고 면은 없음으로 하시고요. 이 선을 클릭하고 빨간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역시
스와치 또는 견본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게 열려요. 자, 그런 다음 자, 얘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 선 두께가 지금 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좀 크게 해서 두껍게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 툴은 얘들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들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선택 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각자 하나하나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하얀색 지금 파랗게 꽉 채워진 파란색이 있고 여기는 하얀 파란색이 있어요. 자, 파란색이 꽉 채워졌다는 건 얘를 이제 작업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꼭 선택하면 여기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그 부분만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선택 툴과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얘를 지우고 펜 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꾹 클릭하시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펜 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클릭하신 다음 점을 한번 왼쪽 마우스로 콩 찍으시고요. 그 다음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직선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꼬리가 질질 따라다니잖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바닥 아무 곳을 한번 꼭 클릭해 주시면 이제 꼬리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 이 화살표를 꼭 클릭하시고요. 여기 고정점 삭제 도구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 여기 고정점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면 얘를 꼭 클릭하시면 그 점이 사라집니다. 얘도 꼭 클릭하시고요. 얘도 꼭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얘를 직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없애줍니다. 그런 다음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끌어오거나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펜 툴을 꾹 클릭하신 다음 고정점 추가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고정점을 내가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해봅니다. 제가 한 4개 정도 해볼게요. 자, 반드시 이 파란 선이 활성화된 이 선에다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둘, 그 다음에 셋, 4개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만 활성화되도록 꼭 클릭한 상태에서 쭉 당겨 올립니다. 그 다음 얘도 쭉 당겨 올립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제가 걔를 꼭 클릭하지 않아서 그래요. 얘만 활성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게 고정점 추가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고정점 도구가 있습니다. 자, 얘를 활용하면 자, 지금 꼭지점에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얘를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꼭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시면 곡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고요. 얘를 줄이고 한쪽만 줄이고 늘릴 수도 있고요. 얘를 꼭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 꼭 클릭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여기 파란색 막대기 같은 게 보이시죠? 자, 얘가 일직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똑바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고정점의 역할이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펜 툴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클릭하면 직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펜툴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러는 펜툴에서 시작해서 펜툴로 끝난다 할 만큼
펜 툴을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마칠 거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